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황당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사실은 현대미술의 이해라고 하는 이거를 현대라는 용어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해왔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컨템포러리 아트입니다. 현대의 미술. 그래서 이 컨템포러리 아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작가들에 대한 만약에 작품을 제가 올리기가 불가능합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살아서 움직이고 살아있는 작가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마르셀 지샹이라는 사람이 뮤트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변기를, 남자 소변기를 이렇게 전시했을 때, 그게 지금 현재 그 작품도 남아있지 않고, 유일하게 이제 스티글라트라는 사진 작가가 찍어놓은 사진만 남아있는데, 그 후로, 만약에 이제 디샹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고, 또 디샹이 기고에다가, 잡지에다가 기고를 해가지고 뮤트란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가명으로 쓴 거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말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서 그 작품이 현대 미술의 이제 콘템포러리 아트에 그게 화두가 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이제 사실은 여기 미술사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마네를 통해서 거의 다 했다고 생각돼요. 음.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역시 이제 마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인상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현대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해요. 현대성이 뭐냐? 도대체 현대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현대성을 의미를 할 때 두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용이에요. 작품이 포함하는 내용에 있어서 자기의 시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제 말하는 거죠. 자기 시대의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 자기 시대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너무 간과하고 있는 게 매체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품이 하나의 미술 작품이라는 게 뭐냐? 미술 작품은 평면 위에 작가가 생각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평면 위에 이 작품이라는 거는 미디어가 되는 거예요. 네, 미디어란 말은 메시지를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디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미디어에 따라서 작품을 전달하는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미디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디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게 미디어에 따라서 이게 현대성이 드러나요. 그 시대의 특징이 드러나는 거예요. 미디어에 따라서. 그래서 미디어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미디어라는 게. 그래서 매체를 뭘 사용하느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유튜브를 통하여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유튜브라는 어떤 매체를 사용해서 미술이랑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 유튜브라는 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강의는 2020년 오늘이 아니면 불가능한 강의였어요.
물론 몇 년 전에도 뭐 가능했죠. 이제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그러나 유튜브에 이렇게 고화질의 작품을, 고용량 고화질의 작품을 올린다는 것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보는 모니터가 선명한 색상 모니터로 유튜브에서 고용량을 어떤 여기 시간 걸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것도 오늘에서 이 시대의 특징인 거예요. 지금 뭐 기가바이트, 그러니까 지금 5세대 5G 이렇게 통신 시대잖아요. 이 시대에 이제 보통 이제 500메가를 사용하는 데도 있고, 저는 지금 500메가인데 보통 1기가짜리 사용하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대성이에요. 그러니까 내용도 현대성이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예술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모든 예술은. 시대를 반영하지 않은 예술은 그건 예술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대의 특징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현대성이에요. 그게 현대성, 모더니티라는 건데, 우리 지금 계속해서 제가 모더니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같이 인상파 시대 때, 인상파 시대의 그림이 획기적으로 이게 밝아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물감 발견이 있어요. 물감. 그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산업혁명이 주로 이제 면직물로 직물의 생산에 이제 가장 큰 원동력이 된 거예요. 처음에 직물 생산. 그래서 이제 면직물 생산, 그래서 이제 그 산업혁명에 이제 면직물을 대기 위해서 대규모 이제 아프리카 노예들을 데리고 와서 그 면화 목장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면직물인데, 면직물에 대해서 그렇게 염색을 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 면직물이. 그래서 이제 그 염료가 뭐냐면은, 그 염료와 알료, 여기 알료 다른 점은, 이게 이제 그 물감이란 게 뭐냐면요. 알료에다가 그 본드 성분을 섞은 거예요. 그래서 접착제를 섞은 거야. 알료에다가. 그리고 그 알료를 녹일 수 있는 성분을 섞인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섞으면은 그게 유화가 되는 거고, 왜냐하면 기름 그 자체가 그 본드 성분이 있는 거예요. 기름 그 자체가 스며들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붙은 성질이 있어요. 기름 그 자체가. 그래서 이제 기름을 섞으면 유화가 되는 거고, 그 알료에다가 계란 노른자를 섞으면 템페라가 되는 거고, 그 알료에다가 아라비아 고무를 섞어요. 아라비아 고무가 이제 약간 접착력이 있어요. 그것도 아라비아 고무하고 이제 아라비아 고무라든지 이제 그걸 하면 이제 수채 물감이 되는 거고, 알료에다가 알료에다가 이제 다른 다른 이제 그 본드 성분, 화학 본드 성분을 섞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아크릴이라든지 이제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료에다가 뭘 섞는 거고, 염료는 훨씬 더 복잡해요. 염료는 여기 이제 알료라는 거는 표면 위에다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붙으면 되는 거고, 염료는 스며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염료를 가지고 염료를 가지고 물감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물감을 가지고 염료를 만들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염료 산업혁명을 통해서 엄청나게 염료 산업이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물감들을 생산하게 돼요. 염료 산업에서.
그래서 이제 그 물감들을 엄청나게 그 새로운 물감들을 화학적으로 생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바이엘이라든지 바스프라든지 이런 그 유명한 제약 회사들이 원래는 그 물감을 생산하던 회사들이었어요. 그게 염료를 생산하던 회사들 원래는. 그래서 이제 염료를 생산하게 되는데 그 염료를 생산해 가지고 염료를 이제 화학적으로 생산하니까 물감 값이 엄청나게 싸지게 되는 거예요. 그린 물감 값이. 그린 물감 값이 엄청나게 싸게 되니까, 그리고 그린 물감이 매우 색깔이 다양하게 돼요. 예를 들면 크로멜로라든지 뭐라든지 이렇게 뭐 굉장히 많이 생긴 거예요. 이런 새로운 물감들이, 새로운 색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물감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색을 표현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물감이 엄청나게 싸지고, 그 다음에 물감이 싸지고, 동시에 이제 뭐냐면, 1820년도경에 그 물감을 담는 주석 튜브가 발견이 돼요. 주석 튜브를 발견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주석 튜브에다가 그 속에 주석 튜브 물감 자체도 밖에 나가서 짜면은 금방 잘못하면 굳어버리고 한두 시간 만에 물감이 굳고 그래서 밖에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유화물감도. 그런데 이제 거기다 린시드를 대량으로 섞게 돼요. 린시드를 섞어가지고 이제 공기를 안 통해 하면 이게 굳질 않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물감을 들고, 옛날에는 물감을 들고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두 시간만 지나면 물감이 굳어버리니까,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주석으로 된 튜브가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물감 가격이 엄청나게 싸지는 거예요. 가격이 싸지니까 물감을 두껍게 바를 수가 있는 거죠. 물감을 두껍게 푹푹 찍어서 바를 수가 있는 거예요. 가격이 싸지니까. 옛날에는요, 상상을 못 했던 거예요. 물감을 얇게 칠해서 발라야 했어요. 물감 가격이 뭐 엄청나게 비싸니까. 예를 들면 울트라마린 브루 같은 경우는 라피스 라질리, 청금석이라고 하는 거, 그 보석을 깨가지고 그 보석 가루를 바르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게 가격이 같은 무게의 금보다도 훨씬 비싼 거였어. 그런데 어떻게 그 화가들이 그런 걸 그려요? 그릴 수가 없는 거였었죠. 그런데 인상파 화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 당시에 최초로 이제 그 당시에 그 새로운 안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화가들보다, 일반 화가들보다 그런 안료들, 새로운 그 과학 정보들, 새로운 안료들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과학에 정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안료들. 새로운 안료들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 세잔느 제자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쓴 이제 책에 보면은, 세잔느 팔레트를 보고 놀래요. 자기 팔레트는 색깔이 몇 개가 없는데, 세잔느 팔레트가 엄청나게 다양한 색깔들이 있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반 화가들은 여러 가지 색깔을 몰랐어, 그 당시에. 그 색깔들이 나오는 줄 몰랐는데, 이 여러 가지 색깔을, 그러니까 최첨단 과학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만이 역사 속에서 현대성을 그려낼 수 있는 거야. 그 메디아의 문제란 말이에요. 미디어의 문제. 그러니까 물감이란 게 하나의 매체잖아요, 지금. 그 물감도 하나의 매체일 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담아내는 매체로서 그 캔버스도 하나의 매체고. 근데
우리는 현재 캔버스라는 매체 대신에 뭘 사용해요, 지금요? 캔버스라는 매체 대신에 컴퓨터 모니터를 매체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현대성을 드러내고 있느냐 이거야. 두 번째, 이것을 기법을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쉽게 예를 들면은 요 뒤에 있는 땡땡이 이 무늬를 일일이 하나하나 사람이 하나씩 그려가지고 요 색깔의 조합을 만들어 겹친 색깔의 조합을 만든다면 이건 그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컴퓨터에서는 너무나 쉽게 이 조작이 이루어져요. 컴퓨터로. 그러면 컴퓨터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과, 그러니까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과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의 그런 것과 경쟁해서 누가 이길 거냐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지. 컴퓨터를 무조건 현대 기기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대성에 접근하는 최초의 방법이야. 가장 좋은 방법이야. 자, 내가 이제 이 사람의 몸에다가 원래는 문신을 이렇게 사람에다가 직접 페인팅을 해가지고 그거를 사진을 찍고 싶었어. 원래는. 그런데 이게 이제 방법이 뭐냐면은, 자, 나한테 빔 프로젝터가 있단 말이에요. 아주 성능이 좋은 빔 프로젝터를 가지고 있어, 내가. 그 빔 프로젝트에다가 내가 무늬를, 어떤 여러 가지 무늬를 그린 여기 파일을 갖다가 이 사람은 나체 몸에다 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디지털 카메라로 찍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도구가 등장되고 있는지 보란 말이에요. 지금 컴퓨터가 등장이 됐어, 여기에. 컴퓨터가 등장이 됐고, 모니터라는 게 등장이 됐어. 컴퓨터 모니터. 그 다음에 이것들을 딸 때, 이 사람들을 딸 때, 그냥 이게 여기 마우스로 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펜마우스, 와콤 펜마우스라는 게 필요해. 그게 와콤 펜마우스가 됐든지 디지털 카메라가 됐든지, 지금 디지털 카메라도 이게 동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와콤 펜마우스, 디지털 카메라, 그 다음에 이게 여기에서 이제 동원된 게 디지털 카메라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디지털 카메라와 그 다음에 빔 프로젝트, 그 다음에 와콤 펜마우스, 이런 것들이 다 동원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가장 발달된 것이에요. 가장 발달된, 지금 현재 가장 발달된 모든 분야의 그 기계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현대성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만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인상파 이야기를 꺼내면서 카메라와 시계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그거라고요. 기계에 의해서 이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기계에 의해서. 그래서 기계에 의해서 사회가 변하면 사람의 의식 구조도 변해요. 자, 이거는 현대라고 하는 개념이 옛날과 지금이 틀려요. 현대라고 하는 개념이. 현대라고 하는 개념이 만의 시대의 현대라는 개념과, 만의 시대의 현대라는 개념과 지금 이 시대의 현대라는 개념이 틀리고, 인간을 보는 관점도 틀려. 그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모더니즘 시대와 포스트 모던 시대를 구별하는 구별점은 뭐냐? 어떻게 구별할게요? 그거는 사람들이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보느냐, 그 기준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자, 중세와 모더니즘, 근대라는 사회가
뭘 기준으로 해서 인간을 개성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보지 않았던 사회에서 인간을 분리된 각자가 분리된 개성적인 존재로 보는 시대로 넘어간 그거를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용어가 잘못됐으니까 지금 이제 컨템포러리 아트로 넘어오는 이 기준점, 정말 뭔가 달랐는데 이 기준점이 뭐냐? 인간을 독립된 존재로 다시 보지 않는 거예요. 인간을 서로 분리된 독립된 존재로 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패러디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패러디에 대해서도 강의를 할 거고, 이제 주로 나의 작품을 가지고, 제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다른 사람 작품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현대성을 제대로 표현한 작품이 없어, 지금.